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정승헌 교수입니다.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자원과 환경의 전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발생량은 하루에 11,000여 톤에 달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것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은 음식물의 대부분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매립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2004년 이후에는 직매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각도 고에너지 비용과 환경 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음식물을 더 이상 쓰레기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GR 품질 인증 규격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식량 위기와 환경 파괴라는 참혹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 건국대학교와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는 성공적인 산학협동의 모델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보존형 자원재활용 전문 시스템인 펩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펩스의 특성과 재활용 과정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한 남은 음식물은 신속하게 전문적인 자원 재활용 장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거 시 주민들의 편의성과 수거 용기가 청결하도록 하여 불편과 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며 운송 과정 중에는 오폐수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수거된 남은 음식물이 다음 재활용 과정에서 선별이 용이하고 자원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남은 음식물 수거 전용 교반 차량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변질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에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와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새로운 21세기형의 남은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거의 편의성과 성역화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문 용기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차량에 상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과정들을 자동화하여 2명이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은 음식물 수거 차량이 들어오면 밀폐성을 확보한 투입구에서 저장 교반기에 직접 투입하여 다음 단계에서 선별이 용이하도록 계속적으로 교반하며 1차 파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파쇄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바로 2차 파쇄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1차 파쇄가 완료되면 그 파쇄된 남은 음식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자동 선별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동 선별기에서는 자원화가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들을 구분해서 자원화가 가능한 것은 2차 파쇄기 쪽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2차 파쇄기에서 파쇄를 거친 남은 음식물들은 자력 선별기에 의해서 직접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금속성 물질을 분리한 후 비중 선별에 의하여 비금속성 물질을 분리하여 사료화나 퇴비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이동시킵니다. 다섯째로 사료화를 할 경우 추가 멸균 과정을 거쳐 저장 탱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멸균이 완료된 위생적이며 안전한 액상 발효 사료는 발효 저장소에 보내져 다음 단계에서 이용될 때까지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액상 발효 사료는 안전과 기능성 부여를 위해 가축의 장내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특정 유산균을 접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생물을 접종한 이 액상 발효 사료는 가축의 건강을 지켜주고 육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사료가 됩니다. 액상 발효 사료의 이용성과 적용성이 가장 뛰어난
돼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액상 발효 사료 운반용 탱크로리에 실어 농장으로 운반하고 부족된 영양 성분들을 고려하여 제조한 보조 사료와 적정하게 혼합하여서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섭취하게 되고 일반 배합 사료와 큰 차이 없이 잘 성장하여 우리에게 맛있고 저렴한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라고 배출하였던 남은 음식물이 이제는 고급 식품으로 전환되어 우리의 식탁 위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 사료로 직접 재활용이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 소각장이나 혐기 발효조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건조 사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건조 사료의 경우 액상 발효 사료에 보조 사료를 부형제로 혼합하여 저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조시킨 후 펠렛 형태로 성형시키거나 가루 사료로 농장이나 배합 사료 공장에 공급하여 단미 사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남는 액상 발효 사료와 사료가 어려운 남은 음식물은 퇴비화 또는 바이오 에너지화를 하게 되는데 이물질 선별이 완료된 남은 음식물을 퇴비화할 경우 고액 분리기로 최대한 수분을 분리하고 잔류물은 톱밥 등 부형제와 혼합하여 교반 발효기에서 일정 수준까지 수분 조절과 양호한 발효 환경을 조성한 후 야적장에서 자연 발효를 시키거나 박스형 컴포스터에서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합니다. 발효가 완료된 펩스 퇴비 또는 액비의 경우 식물 생육장애가 전혀 없이 우수한 과일 생산과 벼 재배가 가능하였습니다. 탈수기에서 배출된 남은 음식물 탄리액은 가축 분뇨와 혼합하여 혐기 발효조에서 발효시켜 양질의 액비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 토양에 환원시키고 공장 가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탁으로라는 펩스의 슬로건 아래 남은 음식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완전 재활용하는 펩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 제조 공장과 같이 그 위생면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완전 자동화되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화하여 제조된 액상 발효 사료를 먹인 농가들의 반응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액상 발효를 급여하는 축산 농가들의 모임인 펩시안들은 기존 사료비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하며 사료 효율이나 분뇨 발생량 등에서도 전혀 기존 배합 사료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육질면에서 더욱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축산기업조합에서는 남은 음식물 사료로 기른 돼지를 취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른 돼지는 육질이 뛰어나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도체 등급도 좋게 나오며 남은 음식물 사료에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물 액상 발효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한 돼지는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정육으로 유통시키거나 육가공장에서 햄이나 소시지 등을 만들어 영양가 높고 기호성이 뛰어난 고급 식품으로 축산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걱정도 없고 고기 맛도 더 좋게 할 수 있는 사료가 개발됐습니다. 이 사료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기 때문에 사료값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부드럽고 좀 입에서 녹는 저기가 좀 다르죠. 쫄깃쫄깃하고요. 또 담백하고 맛있어요, 입안에 먹는.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한국 음식의 특징인 발효를 응용한 것인데요.
악취를 풍기고 환경을 오염시켰던 음식 쓰레기를 소화율이 높은 고급 사료로 거듭나게 하는 환경산업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기술의 핵심은 유산균 발효.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부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균 처리 기술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쓰레기 차량에 장착한 수거통이 돌면서 유산균 발효를 촉진시키면 음식물이 강한 산성으로 변하면서 멸균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만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음식물 특성 유산균이 많이 살아있는데 pH가 떨어지면은 딴 균들은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균들은 유산균입니다. 음식물 재생 사료의 안정성은 농민들에 의해서 검증됐습니다. 일반 사료들보다 그 영양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식 사료이기 때문에 섭취율이 높은 것 같아요. 먼지가 작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질병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음식물 재생 사료 기술은 관계 당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의 군 리사이클 마크, 신기술, 또 EM 우수품질 인증, 또 조달청 우수품질 인증, 정부에서 주는 신기술이라든지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게 되자 마산과 해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음식물 재생 사료 공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기술 제휴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콩 환경청장 일행이 이 회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으며 현재 기술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기술 수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こちらで使っている植物残渣の処理の車ですね。車を日本用に合わせるために一緒に共同開発していただくために来ています。JNS라는 그 환경업체하고 또 일본의 이제 그 대기업인 히다치 엔지니어링, 히다치 그룹의 그 회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 협정을 맺고 지금 이제 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는 이제 한 달 일본에 수출해서 지금 현재 동경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냄새나는 쓰레기로 뭘 만드느냐는 주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이 대표. 아무도 믿지 않았던 쓰레기 산업을 연매출 100억 원대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먹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은 환경기술이고 또 이제 환경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쪽에 우리 장비 팔아가지고 여지까지 큰 소리 치던 회사들 또 외국 나라들 환경 선진국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경제인사이드 이병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은 음식물을 성공적으로 재활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펩스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